안녕하십니까, 통연입니다. 오늘은 갑일이 무토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갑은 이렇게 큰 나무라고 그랬죠. 갑은 큰 나무다 이게. 그러면 큰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? 큰 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. 큰 나무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큰 땅이 필요한 거지, 작은 땅 혹은 좁은 땅에서는 잘 자라기가 힘들죠. 그래서 큰 나무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, 화분에다가 키우는 게 좋겠습니까? 넓은 땅에다 키우는 게 좋습니까? 당연히 넓은 땅에 키워야지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잘 뻗어 갖고서 나무를 크게 성장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만약 화분 같은 데다가 큰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은 뭐예요? 한계가 젖어 있지 않습니까? 뿌리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갑은 자기 사이즈에 맞게 큰 나무기 때문에 큰 땅에 심어줘야 된다. 그러면 무토가 뭡니까? 넓은 땅이고 큰 땅이고 또 산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갑이 무토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주구조가 좋으면은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.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? 크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의미이고, 또 이것이 겨울철에는 무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렇게 담장 역할을 합니다. 담장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겨울에는 원래 기온이 아래로 내려가지만 특히 겨울에 추울 때가 언제입니까? 그 기온이 내려갔을 때 바람이 불면 더 춥습니다. 바람이 불게 되면은 보통 짧게는 3, 4도, 아주 심하게는, 작게는 3, 4도고 심하게는 10도 차이가 납니다. 바람이 부냐 안 부냐에 따라서.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뭡니까? 바람이 불면 어딜 찾아요? 양지 바른 곳을 찾지만서도 또 바람을 막아주는 담벼락 밑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바람을 막기 때문에 온란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파를 막는 그런 담의 역할을 한다.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, 또 뭐냐면은 저쪽 추운 북극 지방에서 사는 에스키모의 집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무토는 겨울철에는 이렇게 담장 뭐 이런 것이 되죠.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합니까?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.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겨울을 이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? 이렇게 식물들이. 그러면 이 식물들이 이렇게 겨울을 지낼 때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봄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봄동 같은 거를 이제 이제 겨울에다가 이제 겨울철 봄에 가까운 이제 늦 겨울에 이제 그 봄동 같은 거를 심지 않습니까? 이렇게 봄동을 이제 심는데, 이 봄동을 심는데 이렇게 이제 이 뭐냐면은 그 해 겨울이 있잖아요. 겨울이 춥잖아요. 그러면 이 봄동이 이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립니다. 이 뿌리를. 그래서 이런 거 심는 사람이 겨울에 봄동 심었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걸 보고서 아, 이 겨울은 춥구나 이런 걸 미리 예지할 수 있어요. 그것은 무슨 자연적 현상이냐면은 이 뿌리를 깊게 내려갖고서 뭐냐면은 뭘 만들어내냐면은 당을 만들어낸다. 당. 이 당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차로 비유하면 부동액 같은 겁니다. 부동액. 다시 말하면 얼지 않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게 당입니다.
그래서 이 나무가 봄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추울 때는. 그래서 이 무토가 뭐냐면은 또 당의 역할을 합니다. 당에 포도당 있죠. 당을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추위를 대비하는 그런 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알으셔갖고 이 무토가 꼭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할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이렇게 들판에 있잖아요. 이 들판에 한두 개 이렇게 서 있는 나무보다는 이렇게 습속에 나무들이 많은 곳이 더욱더 겨울나기를 잘합니다. 들판에 이렇게 한두 개 서 있는 나무들은 찬바람이 너무 무방비하죠. 그러니까 한파를 많이 받지만 이렇게 나무가 많이 모여있는 숲에서는 그 한파를 갖다가 서로 막아주기 때문에 더 잘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죠. 근데 이 겨울나무는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, 겨울나무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가. 하나는 봄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봄을 기다리는 나무가 있고, 하나는 겨울을 아주 잘 지내는 나무가 있고, 겨울을 잘 견디는, 겨울을 잘 지내고 겨울을 즐기는 나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겨울잠을 잘 자는 나무가 있죠. 겨울잠을. 휴명기를 그대로 잘 취한다 이겁니다. 요런 나무가 있고, 그 다음에 베어내는 나무가 있습니다. 베어내는 나무. 이거를 우리가 베어내는 나무는 뭐예요? 동양지목으로 쓰기 위해서 베어내죠. 겨울나무는 요 세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. 어떤 겨울철에 태어난 나무다.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. 그런데 겨울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을 해자초월이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해월은 겨울은 우리가 그걸 겨울로 분류하지만 해월은 소춘이라 해갖고 아직은 덜 춥습니다. 그러니까 진정한 겨울은 자축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진정한 겨울은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봄을 기다리는 나무는 어떤 나무이고, 사주가 겨울을 잘 견디고 잘 지내고 잘 휴면하고 있는 나무는 또 어떤 나무고, 베어내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. 근데 오늘은 베어내는 나무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, 이 나무는 베어낼 시기가 있습니다. 아무 때나 베어내는 게 아니에요. 꼭 나무는 언제 베어내야 되느냐면 겨울에 베어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왜 겨울에 베어내야 되느냐 하면은, 겨울철에는 뭐예요? 이 나무의 이 수분이 겨울철에는 나무의 수분을 다 뿌리로 내려갑니다. 수분이 없어요, 겨울에는. 왜냐하면 겨울에 나무에 물을 유지하면은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동파가 일어나잖아요. 동파. 그런 것처럼 만일 겨울에 추울 때 나무가 물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으면은 나무가 쪼개집니다. 나무가 폭발해요. 그래서 겨울나무는 뭐냐면 물을 쫙 뿌리로 내립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나무에 물기가 없죠. 봄, 여름이나 가을에 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봄, 여름 나무는 수분이 있지만 겨울나무는 수분이 없어요. 그래서 낙엽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나무에 수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수축이 잘 되는 거죠. 수축이 잘 돼 갖고 단단해집니다. 그래서 나무에 물기가 있으면은 뭐냐면 그 물기가 있는 나무를 베어냈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뒤틀립니다. 변형이 돼요. 근데 겨울나무는 물기를 뺀 나무기 때문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뒤틀리지를 않아요. 그래서 나무는 언제 베느냐? 겨울철에 베야 됩니다. 수분이 이렇게
최대한 없을 때 베어야지.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뭐냐면 또 이 벌레들이 잘 생깁니다. 그래갖고 나무가 썩어요. 그래서 나무는 벨 때는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에 베어야 되는데, 예, 베어내는 나무는 뭐예요? 뭐 이런 뭐 조그만 나무를 베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봄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갖고서 가을 겨울철이 되면 다 자라지 않습니까? 아주 겨울에. 이 겨울에 나무는 다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동양지목이 되는 나무는 베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겨울에 나무를 벨 때 그 주가가 높아지는 것이지, 뭐 봄, 여름에 제대로 자라지 않은 나무를 베어낸다고 해서 그 주가가 있는 것이 아니죠. 가치가 제일 있을 때, 이럴 때 나무를 베어내는 거 아닙니까? 봄, 여름에 베어내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땔감밖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겨울나무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베어내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무토가 뭐냐 하면은 또 이렇게 화가 강하면 예를 들어서 무오나 무술같이 이렇게 화가 강해서 조토가 된다 이겁니다. 조토가. 그럼 이 조토가 되면 사막과 같은 거 아닙니까? 사막. 예.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예요?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자랄 수 없죠. 사막에는 나무가 못 자라죠. 왜냐? 물기가 없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사막이 되면은 뭐가 자랍니까? 사막에는 뭐냐면 깊게 자라야 선인장 같은 게 자란다 이거네. 선인장 같은 게 자란다 이게. 그러니까 사람이 까칠해지고 성격적으로 또 외롭죠. 고독하고. 사막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, 예를 들어서 정의 개축 갑진 무진이라는 사주가 있습니다. 이게 남자인데 운이 임자 신의 경술 기유 무신 정미 이렇게 갑니다. 그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어떻게 봅니까? 왕 신앙으로 볼 때 이게 신앙한 겁니까? 신약한 겁니까? 또 겨울철에 태어난 간목이기 때문에 조우상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. 그래서 대다수의 역학자들이 이렇게 정미병홍은 이 화운에 아주 대발한다고 그랬는데, 이 사람은 반대로 이때 정미운부터 망했습니다. 그럼 이 뭐냐 이겁니다. 이것이 이런 거는 신앙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조우로 보는 것도 아니고, 이 나무는 뭐냐면은 겨울철에 태어난 나무다 이거, 다 자란 나무다 이겁니다.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것은 베어내는 나무다. 이게 베어내는 나무. 그러니까 동양지목을 만들 때의 간목에 쓰임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일찍이 경술대원부터 사업을 해갖고서 한 100억 정도를 신유술대원에 은행돈 하나 대출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 100억의 돈을 갖다가 벌었는데, 무슨 사업을 했냐면 철강 사업을 해갖고 100억의 돈을 벌었는데, 이제 정미대운에 와갖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아주 대발한다 그랬습니다. 조우상으로 볼 때.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철강 사업을 관두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가 한 50억을 깨먹었어요. 50억.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무조건 뭐 조우상 화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봐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. 또 신강신약으로 보는 게 아니고, 이 사주가 쓰임이 어떨 때 쓰임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. 이것은 겨울나무에 베어내는 나무로 보기 때문에 금운에 잘 베어내 갖고 승승장구해서 철강사업으로 100억을 번 사람입니다. 뭐 다른 또 통변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또 다음에 얘기하고
베어내는 나무의 특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또 하나는 병호 무술 갑인무진. 이게 남자. 그러면 남자면은 기해, 경자, 신축, 이민, 계묘 이렇게 갑니다. 이 사주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인호술 삼합을 이뤄갖고 화토가 왕해서 뭐 종안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, 또 뭐 신약해서 요 사람은 뭐 이렇게 억부로 생조해줘야지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요 사주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선 나무가 자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? 수기가 있어야죠. 물기가. 물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. 근데 이게 7월 달에 아주 조열할 때 태어난 간목인데 인옷을 삼합을 이루고 병화가 투출해 갖고 아주 화기가 강합니다. 화기가 강하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? 살려면 자기가 물기가 있는 이런 진토 땅을 찾아야 됩니다. 진토 땅을.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도 땅에서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육친적으로 십신적으로 재가 많다 하더라도 뭐 화생토에서 식신생재에서 재가 많다 해서 재물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거는 토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는 뭐냐면 물기가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땅은 소용이 없습니다. 여러분한테 사막을 100만 평을 줬다 해더라도 쓸모가 있겠습니까? 농작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? 나오지 않는 그런 땅은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? 부모덕이 없는 사람이에요. 여기 부모 자리에 재가 왕성하게 있어도 이 간목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기가 있는 진토 땅에서 있어야지 잘 자란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선택을 상당히 잘해야 돼요. 이쪽으로 살아가느냐, 술토 땅에서 사느냐, 진토 땅에서 사느냐. 술토 땅에서 살게 되면 뭐예요?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. 내 몸을 불태워서 희생해갖고 만인을 구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.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 하면은 힘들게 사는 거죠. 한마디로 얘기해서. 정신적으로만 살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. 이 진토 땅을 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재물을 모으는 사주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하더라도 요걸 기준해서 요걸 연상으로 보고 여기를 연하로 보는데, 결혼을 해도 연상을 만나면 안 됩니다. 또 이런 사람은 뭐냐면 종교와 인연을 맺으면 안 됩니다. 그럼 이런 사람은 힘들게 살게 돼요. 근데 이 사람이 연하를 만났다든가 종교와 인연을 갖지 않고 살게 되면은 싱싱한 나무로서 성장을 잘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조열한 땅에서 살게 되면 이거는 삼옥이 돼갖고, 삼옥이 돼서 이 사람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됩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운이고,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를 찾아서 살아야만이 잘 살 수가 있는데,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유통업에 종사를 하게 됐고, 유통업은 오행상으로 수니까요. 그리고 연하의 여자를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. 요와 동일한 사주가 또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.
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, 그래서 같은 무토래도 이렇게 수기를 품은 무토냐, 그렇지 않으면 화기를 조열한 무토냐에 따라서 또 사는 방법이라든가 결과가, 생활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.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.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사주로서 여자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동일한 여자 사주가 있었습니다. 동일한 여자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? 정유, 병신, 을미, 갑오, 개사 이렇게 나가죠. 운이. 그럼 동일한 여자 사주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면은, 이 여자의 남편이 뭐냐면은 사업을 했는데, 무슨 사업을 했냐면 IT 전자 사업을 했습니다. 이 사람이.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은 화를 반기는 사주입니까? 아닙니까? 화를 반기지 않아야 됩니다. 술을 반기는 사주다 이겁니다. 그런데 IT나 전자사업은 뭐예요? 화죠. 직업상으로. 그래서 이 남편이 망했습니다. 남편이 망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여자가 이제 직업을 가졌는데 뭘 또 배웠냐면 미용을 배웠습니다. 미용을 배워서 미용실을 차려서 하는데, 미용도 뭡니까? 오행상으로 직업 구조를 보면 화 아닙니까? 화. 그러니까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죠.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주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는 사주 원명을 잘 봐갖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갈 길을 잘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앞날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. 사주를 무조건적으로 100%뭐 이렇게 맞는 게 아닙니다. 사주를 보는 이유는 내가 보다 더 좀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선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교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원래 의미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